야, 집에 와서도 보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천재도 안 봐도 되는 겁니까? 천재입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웠죠. 뭐, 다 알겠지만 머릿속에서 이 직각삼각형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쪽 가로가 뭐였죠? x1 빼기 x2의 절대값이고 요 세로가 뭐였죠? y1 빼기 y2의 절대값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뭐가 나온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배웠던 게 이제 저번 시간이었죠. 그게 다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나온 게 뭐냐면 이 식이 미지수가 들어가면 몇 차식이 되냐면 이 루트 안에가 2차식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2차식.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해서 어떤 값이 딱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이게 2차식이 나오잖아.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뭐로 연결이 되는 거죠? 2차 함수에 최대 최소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게 2차식이다 보니까 이 거리가 뭐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뭐로 또 연결될 수가 있냐면 2차 부등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많은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게 2차식이 나오니까 2차 방정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2차 함수로 연결될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그러니까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점놀이를 하고 있어요. 점놀이. 저번 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했다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페이지 18페이지를 피게 되면 이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를 배우게 되냐?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되냐? 내분점이 뭐냐? 외분점이 뭐냐? 그리고 그 점들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특히 몇 차원에서? 2차원에서 평면 좌표에서 구할 수가 있냐 없냐? 그걸 알고 싶은 거야. 내분점이라는 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2라고 5라는 좌표가 있는데 이 좌표로부터 이걸 A점이라고 할게. 이걸 B점이라고 할게. 얘를 A, B로부터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3대 1. A, B로 점 A, B로부터 선분 A, B 아니면 점 A, B 점 A, B로부터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자면 자,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내분이니까 이 안쪽에 있다는 얘기야. 외분이면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A, B를 기준으로. 이때 3대 1로 내분한다는 건 A로부터의 거리의 B가 3이고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몇이다? 1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해. A, B로부터 거리가 3이 되면서 거리가 1이 되는 그 점들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몇 등분하면 나오게 되냐? 일반적으로 이거는 4등분을 하면 나옵니다. 1, 2, 3. 4분 등분. 1부터 5까지를 다 등분했을 때 여기서 바로 요 점 A로부터 거리가 3이 되고 1로 되는 요 점을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안쪽에 있으면 이게 내분점의 정의입니다. 그럼 만약에 외분점이라고 하면 3대 1로 외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아. A로부터 거리가 3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인데 그게 어디에 있는 거야? 바깥에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요게 3만큼 되고 이게 1만큼 돼. 그럼 요 점이 이걸 뭐 PQ라고 한다고 치면 이게 이 길이 B가 3이야. 이 길이 B가 1이야. 그러면
A로부터 거리가 3이고 B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바깥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바뀌면 안 돼. A, B가 3대 1이면 A로부터 거리가 3인 거고 B로부터 1인 거야. 이 순서를 잘못해서 바꿔버리면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러면 이런 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참,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울 때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어요. 이게 3대 1이면은 이 길이를 먼저 구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만약에 풀으라고 했다 치면 길이를 구하는 건 쉽죠. 큰 거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4를 3대 1로 내분하니까 당연하겠지만 4등분을 때린 다음에 4분의 3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4분의 1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4분의 3이면 4 곱하기 4분의 3이 여기인 거야. 전체 길이에서 4분의 3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여기는 몇이 되는 거죠?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3이고 요 길이가 1이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1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주면 좌표가 나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더해주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좌표들을 찾았어요. 이렇게 이건 약간 이게 분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중학교 때 이런 것도 배워요. 뭐 이런 공부 안 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2부터 뭐 7인데 요 좌표가 예를 들어서 1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좌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배우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1대 2가 된다. 그렇게 되면 요 전체 길이가 지금 몇이냐면 전체가 몇이죠? 5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냐? 5 곱하기 전체가 3 중에서 1 차지하는 거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2니까 뭐 이게 3분의 5죠. 그럼 2에다가 3분의 5를 더하게 되면 요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안 배웠을 때는 중학교 때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좌표를 찾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스마트하게 한번 유도를 한번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그래서 이걸 다 미지수로 놓는 거예요. 어떤 문자로 놓고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유도를 할 건데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려고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집에 가서 다 증명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면요, 머리가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돌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그냥 두 점을 정해. A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할게. B 좌표를 뭐라고 줄 거냐면 x2라고 할게요. 내분점부터 구할 건데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n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할게요.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요? n 대 n으로. 그러니까 A로부터 거리가 m이 되는 거고 B로부터 거리가 n이 되는 이 좌표를 찾아라. m 대 n이 되는 이 좌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1차원에서 1차원부터 보는 겁니다. 이 좌표를 x라고 놓게 예를 들어서 x라고 놓고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비례식을 통해서 찾는데 일단 이게 m 대 n이잖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구해요. 뭐 길이를 구하는 건 되게 쉽죠.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다 한번 쳐볼게. x1 알아요. x2도 알아요. m하고 n도 알아요. 지금 모르는 거는 x에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x1, x2, mn이라고 놓은 이유는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이거 누구나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거 유도 못할 정도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요 길이는요 되게 쉬워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 그럼 요 길이 뭐가 나오는 거죠? x 빼기 x1이 나옵니다. 자, 도윤아 여기 뭐 나오겠냐 이 길이?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돼. 자, 기본이 항상 큰 데서 작은 거 빼야 돼. 거리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이 나와요. 이것 대 이거의 비가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되죠.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라는 비례식이 나오는 거예요. 겁나게 뭐 간단한 비례식이죠, 사실.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는 걸 쓴 다음에 뭐를 풀어주는 거냐? x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뭐를 구하는 게 목표다? x. 이게 공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항과 외항을 곱해요. 아래 곱하면 mx2 빼기 mx가 되겠고요. 외항을 곱하면 nx 빼기 nx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구하는 거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얘게 x1로 넘겨요. x 이렇게 넘겨요. x끼리 모아요.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 빼고는 다 상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mx2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nx1이 되겠고 여기는 mx 더하기 nx가 되는데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뭐로 묶어야 되겠죠? x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x 묶어서 두어야 되니까 x로 묶어요. 그럼 뭐가 되겠냐? n 플러스 n에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죠. 지금 다 아는 거야, 얘네들은. 그 다음에 x값 구하는 거 얘로 이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내분 공식이 나옵니다. 그럼 x는 뭐가 되냐? m 더하기 n분의 나눴으니까 나눴겠죠? 분자는 이게 오는 거야.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면 아까처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 공식을 써서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뭐 그런 공식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럼 아까 그렇게 풀었던 대로 그냥 풀어도 돼요.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정도 공식은 또 뭐 유도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이고 이게 5였고 이게 만약에 뭐 4대 뭐 3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x값은 뭐가 되는 거냐? 이 x좌표는 얘네들이 더해요. 4 더하기 3을 써주신 다음에요.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더하기 이렇게도 곱해요. nx와.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죠. 3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7분의 23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1과 5의 좌표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7분의 23이 나온다는 것을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분점을 뭐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사실 선생님이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었기 때문에 선생님 뭐 보일 때는 그냥 유도해서 썼어요. 사실 공식을 별로 외운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근데 대부분 애들은 공식을 항상 외우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우는데 뭐 되게 쉬운 공식이에요. 사실 이걸 뭐 잊어버렸다고 자체 못 쓴다? 이 정도의 공식도 못 쓸 정도면 유도 못 할 정도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슬픈 이야기지만 머리를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슬픈 이야기. 암기는 사실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암기형 인간은 필요가 별로 없다니까요. 점점. 열심히 외워봤자 여러분들 남는 게 없어요.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있죠. 뭐냐? 동시통역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동시통역기 나오면 한국말만 해도 뭐 외국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뭐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대화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순수한 학문과 호기심이 있어서.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좀 못하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식 통역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의 어플들이 나와 있어요. 1초에서 한 2초 정도면 나오던데 보니까. 앞으로 한 20년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영어를 뭐 미친듯이 잘 배워야 될까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머리 쓰는 거는요 없어질 확률이 없어요.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텐데, 다 해보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이게 내분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 외분 공식도 한번 해볼까요? 외분 공식도 똑같아요. 유도 다 나중에 해보세요, 여러분들. x1 좌표가 있겠고, b가 x2 좌표가 있는데, m 대 n으로 외분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로부터 거리가 m이 되는 거고, 요 좌표를 찾는 거예요. 요 길이가 m. 그 다음에 b로부터 거리가 뭐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게 이게 m 대 n 내분점이에요. 항상 그 두 점이 기준점인 거야. a, b로부터 m 대 n 외분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로부터의 거리, 항상 두 점이 기준이에요. 여기로부터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 거리가 얘는 바깥에 있으니까 외분점이 되는 거지. 그럼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m에 대응되는 길이를 구해요. 또 이 n에 대응되는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오른쪽 좌표에서 어디를 빼면 된다? 왼쪽 좌표를. 이게 끝이에요.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문자가 나와있지, 이게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긴 하겠죠. 슬픈 이야기겠지만. 초등학교 애들 가르쳐도 알아들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x에서 x1에 빼요. 이게 n하고 대응되는 점이에요. 길이에요. 요 n하고 대응되는 점은 x에서 뭐를 빼는 거죠? x2를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뭐를 쓴다? 비례식을 써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내항하게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방정식을 푼다. 이게 끝입니다. 유도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x1 빼기 x1, x 빼기 x1, 그 다음에 x 빼기 x2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항과 외항의 곱은 같다라고 쓴 다음에 뭐를 풀면 된다? 그 다음에 mx 빼기 mx2가 되겠고요. nx 빼기 nx1이 되겠고,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mx-nx가 되겠고, 우변은 mx2 빼기 nx1이 되겠고요. 여기가 x로 묶으면 m-nx로 묶이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나눠주겠죠, 똑같이.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돼요. m-n분의 mx2 빼기 nx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분 공식은요, 내분 공식하고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플러스였던 게 뭐로만 바뀌었죠? 마이너스인 걸로 바뀐 거죠. 이게 외분 공식입니다. m 대 n으로 외분할 때 공식이. m이 더 큰 케이스에서 한 겁니다. m이 m보다 큰 케이스에서 한 거예요, 지금. 공식이에요. 이 정도도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없다고 하면은 슬픈 이야기인 거죠. 수학을 배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게 암기 과목으로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1차원에서 뭐를 구한 거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한 거예요. 머리 잘 쓰세요. 그럼 이제 이거를 몇 차원으로 이제 올려야 되죠? 1차원에서 배웠으니까 2차원으로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차원으로 올리는 게 겁나게 간단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기본 개념의 끝이에요. 1차원에서 2차원을 올릴 건데, 자, 그러면 2차원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차원에서 배웠던 공식을 2차원으로 올릴 건데, 여기서 A좌표가 있고 여기 B좌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요. A, B를 연결해서 이 좌표가 X1이 되는 거고 이 좌표가 X2가 되는 거고 이 좌표가 Y1이 되는 거고 이 좌표가 Y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X1, Y1이 되는 거고 B는 X2, Y2가 되는 건데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점만 할게요.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요 점을 우리가 구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내분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이요 죽을 때까지 써요. 이 직각삼각형.
이게 m 대 n이면 얘를 이렇게 수선해봐야 내리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겠지만 이게 평행하면 이게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됩니다. 왜냐 이게 닮음이에요. 얘랑 닮음이에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내리면요. 얘가 n 대 n이면 여기도 n 대 m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요게 x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요건 뭐냐? x1 좌표랑 x2를 m 대 n으로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그게 m 대 n 내분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 좌표 요 y1과 y2가 있는 좌표가 요걸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구하면 그게 y좌표의 내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이 됐지만 이 닮음 때문에 x좌표는 x좌표끼리 내분점 구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내분점을 구하면 2차원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좌표가 아까 얘기했겠지만 똑같아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 되는 거고. 내분점 공식 때문에. 이 y좌표가 뭐가 되냐? 이거 y1, y2를 m 대 n 내분한 거니까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으로 이게 확장이 됐지만 별로 어려울 게 없는 게 뭐냐? 내분점과 외분점을 각각 x좌표에서 한 번 하고 y좌표에서 한 번 하게 되면 2차원으로 확장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3차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z좌표가 3차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z좌표를 또 m 대 n으로 내분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공식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중점 1대1로 내분하는 거는 여기 1대1이 들어가게 되면 중점인데 이게 2분의 x1 더하기 x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보다 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가르쳐준데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게 수학에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크잖아요? 그럼 직장을 가겠죠. 일을 배우겠죠. 그럼 걔는요 거의 10초 빼고 똑같거든요. 일을 배우면 배운 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그럼 딱 가자마자 그 얘기 듣는 거예요. 아, 멍청한 놈이 들어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뻔한 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공부를 못하는데 성공할 확률은요. 되게 극소수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약간. 왜냐면 머리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운이 되게 좋아야 돼. 운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대부분 생각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잘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지 않을까요? 누가 더 잘 될지. 그래서 뭐, 난 집에 돈이 많고 모든 여건이 갖춰지고 운빨이 너무 좋아서 하는 족족 잘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겠죠. 그럼 게임 해보면 알겠지만 뭐 맨날 카드 까면 뭐 맨날 잘 좋은 거 떠요? 나는 뭐 항상 운이 좋아가지고 까는 즉시 넥슨을 이긴다. 1% 확률이면 난 어김없이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운에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자기 운은 약간 그런 거죠. 나이가 뭐 똥손만 아니어도 다행인데, 평균만 가도 다행인데, 똥손인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영어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요, 미래에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인공지능이 좀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옛날엔 영어 못해도 되게 힘들었는데, 아, 요즘은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영어 못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만 해도. 일단 한국말은 해야 돼요. 그죠? 아, 뭐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한국말은 해야 되니까. 하나는 해야 돼, 그래도. 그래서, 뭐, 어떻게 언어적인 측면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일상 대화 같은 것들은. 희망이 있다. 영어 못하는 친구들은. 누가 영어 못합니까? 우리, 영어 좀 하냐, 하유라?
못해요? 근데 머리 못 쓰는 건 희망이 없어요. 인공지능이 대신 써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머리 내가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야지. 근데 머리를 전혀 못 쓰면요. 인공지능한테 부탁도 못 해요. 뭘 부탁해야 될지도 몰라요. 막막한 거죠. 인생이 뭐 숙제처럼 이거를 조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나지가 않아요. 홈워크. 오늘 너의 인생에서 오늘 해야 될 숙제는 이거다. 성인이 됐으니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숙제는 이게 나간다. 이렇지가 않다니까?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문제가 뭔지도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머리를 좀 쓰세요. 자, 여기 볼게요. A좌표를 X1. 자, B좌표를 뭐라 놓는다? X2라 놓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M 대 N이 되는 몇 대 몇이 되는 요 A와 B로부터 M 대 N이 되는 요 P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M, 길이가 M이야. 얘가 B로부터는 N인 요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게 되게 쉬운 거라니까. 여러분 이 정도를 못하면 이제 뭐 슬프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가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되게 쉬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못해도 관계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못하는 순간 되게 암울해져요. 이제 수학은 위로 올라갈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이 길이의 B가 A로부터의 거리가 M이고 B로부터의 거리가 N인데 이 길이를 구해요. 길이부터 되게 쉬워요. 길이도. 그냥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요. 길이에요. 여기는 뭐냐? X2에서 X를 빼요. 이게 길이 왜 구했냐? 여기 M 대 N하고 대칭되는 길이니까. 그래서 비례식을 써요.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라는 비례식을 씁니다. 너무 간단한 비례식이죠. 그냥 깔맞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모르는 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X1도 알고요. X2도 알고 M도 알고 N도 알아요. 그래서 누구 구하는 거냐? X 구하는 겁니다.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푸는 거냐면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항과 외항의 구비 같다는 걸 그냥 쓰는 거예요. 내항 곱하면 mx2-nx가 나오겠고요. mx가 나오겠고요. 외항의 곱하면 nx 빼기 nx1이 나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x를 모아요. 일로 넘겨요. x는. x 아닌 거는 좌변을 넘겨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mx2 더하기 nx1. 머리 생각하세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머리를 굴리란 얘기예요. 암기란 얘기 아니야. 1차 방정식 푸는 거 다 알잖아요. 넘어가면은 mx 더하기 nx가 되는 겁니다. 이때 x값 구하는 거니까 x를 묶어요. 그럼 m 플러스 n에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한다. 얘로 나눠요. 그럼 m 플러스 n이 분모로 오겠고 나눴으니까 얘가 분자로 오는 겁니다. 이게 내분 공식이에요. 이게 뭐 3대 1이다, 뭐 3대 2였다.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좌표가 5였다. 근데 여기가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였다. 그럼 몇이나 늘하는 거예요. 그냥 m 대 n을 더해가지고 3 플러스 2에다가 mx2는 이렇게 곱하는 거죠. 3, 5, 15 더하기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3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5분의 15 빼기 2가 돼서 5분의 14. 이게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1거.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써서.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식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게 공식은 잘 모르면 유도해서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이 정도들은 그냥 내가 A4 용지를 주면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유도가 안 되면 정말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냐? 난 사실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애들한테 가르쳐도 초6 정도 되면요. 하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1차 방정식 다 선생님 떼가지고. 진짜 하는 애들 많다니까? 근데 대부분 애들이 왜 못하냐?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니까요. 대부분 애들이 다 똑같아요. 세상 살다 보면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해보고 안 돼도 끝까지 해보고 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놈이 있고요. 보자마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곧바로 포기.
이게 삶의 자세가 나타나거든요. 수학을 할 때가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암기는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야. 포기했다는 거는 그냥 암기를 안 하겠다는 게 포기인 거죠. 근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올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물으라니까요. 딱 두 가지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놈이 있고,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 놈이 있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공부할 때의 삶의 자세가요, 그대로 커서 그대로 드러나요. 진짜 이게 거의 바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동물이라니까. 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 얘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얘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럼 얘가 커서 어떻게 살지가 보이는 거야. 보인다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 그럼 잘 보세요. 얘가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보라니까.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대부분 애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다 회피해요. 이런 부류들은요,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못하는 건 죽어도 못해요. 할 확률이 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시도 자체는 안 할 거니까 어차피. 아니 되든 안 되든 해봐야지 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가지라니까. 세상을 바꾸거나 세상을 선도하는 대부분 애들은요, 어려운 거를 해요.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해보고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애들이라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세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 자세야. 그런 애들이 나중에 뭔가 이뤄내는 거야. 노는 것도 똑같은 거야. 유튜브 하는 애도 똑같거든요. 유튜브 하는 애들도요, 조금 시청률 안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접으면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다 똑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막 운동하다가 막 시험이 늘어요. 그다음 중간에 정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안다니까. 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똑같다니까, 사람이. 그거를 딱 보면 돼요.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얼굴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얼굴값 하겠죠. 얼굴 너무 예쁘면 얼굴값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얼굴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보긴 해야 되겠죠. 남자니까. 남자가 얼굴을 안 본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봐야 되겠지만, 너무 얼굴만 보지는 말하는 얘기야. 나중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 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결혼하면 애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예요? 따형이 높겠죠. 애 낳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 투성이에요. 아, 진짜라니까.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인생의 문제투성이야. 진짜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봐야죠. 여러분들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집에 들어갔어. 근데 집이 개판이야.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가 않아. 일단 모든 문제가 다 내가 오기 전과 후가 바뀐 게 없는 거야. 그냥 왔더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럼 들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얼굴은 더 예뻐도 관계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집에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결혼생활 유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얼굴은 더 예뻐도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그러면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또 지혜로운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 지혜로운 여자가 아무 남자한테 가겠습니까? 아무한테 갈 것 같아요? 난 쟤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쟤를 엄마 같은 마음으로 다독여주면서 제가 조금 힘들어 보이지만 쟤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냐, 아니면은 지혜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또 노력할 것 같냐? 우리 누구냐? 승훈아, 어떨 것 같냐? 네가 봤을 때. 키워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정말 얼굴만 봐서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키우면 어떻게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거의 30대 정도 되거든요, 요즘. 잘 안 바뀌어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쉽게 바뀌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그쵸? 17만 됐는데도 잘 안 바뀌잖아요. 30살 되면 지금보다 몇 배 더 산 거냐? 2배 더 산 거 아니야?
사실은 13인데 여러분들 뭐 4살 때까지 기억이 있어요? 뭐 4살 때까지 기억 좀 하냐? 아무 기억 없잖아요. 뭐 2배 됐는데도 바뀌겠지? 잘 안 바뀌어요. 결혼해가지고 바꾸려고 생각하시면요 거의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지혜로운 여자는, 지혜롭지 않은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결혼도 늦게 하잖아. 30살 넘어서 하는데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봅시다. 이거 증명해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거. 자, 봅시다. 개념 체크부터 보도록 합시다. 개념 체크. 다음 그림과 같이 실수의 5개 점 A, B, C, D, E에 대해서 자, 일단 5등분을 때려놨냐? 개념 체크에서 A, B, C, D 4등분인가요? 자, 집중하시고요. 우리 하율장 보세요. 여기를 스마트폰 그만 보고 자, A, B, C, D E가 있겠고 이게 길이 다 같아요. 그때 3분 AB를 3분 AD를 3분 AD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 자, 요거 이제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A로부터 거리가 1이고, D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 어디 있냐, 도윤아? B가 되겠죠? 요게 한 칸이어서 1의 B가 되겠고, D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은 점 B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자, 일단 요 내분하는 개념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준영아 3분 A2의 중점은 뭐냐? 1대1 내분하는 점. A 중점 뭐야? C가 되겠죠? 그러니까 A하고 2로부터 1대1이는 거. 여기랑 여기서 길이 같은 데니까 중점은 C이다. 여기서부터 1대1인 걸 찾으시면 돼요. 중점은 C이다. 가운데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3번 3분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은 D다. 승훈아 어디냐? 몇 대 몇 내분하는 점이야? D는 B하고 2를 2대 1이 되겠죠. 왜냐면 B하고 2가 있겠고 얘가 D니까 B로부터 거리가 2고 2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 2대 1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내분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은 이제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것 같아요. 2번. A가 5가 됐고, B가 이제 마 4인데, 어느 점을 찾아라? A, B를, 3번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라. 자, 공식대로 하면 준영 어떻게 되냐? 1대2 내분. 어떻게 돼? 공식대로 하면. 응?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대2를 분모에 써서 1 플러스 m된 분모에 쓰고 1하고 마사 대각선 곱하죠? 1 곱하기 마사가 되겠고 더하기 2 곱하기 5에서 10이 되면서 3분의 6이니까 2가 된다. 내분점은 2가 된다라는 거는 좌표, 이게 P좌표가 된다고 하는 건데, 뭐 좌표가 2좌표가 되겠죠? 좌표 2가 나옵니다. 공식 그냥 쓴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뭐 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응? 그래도 여러분도 어렵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딱 두 가지야. 그냥 자기가 다 유도할 수 있어. 직접 해봤어. 그냥 되게 잘 풀어요. 거의 내가 가르쳤을 때 유도해보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뻥 본고만 있어. 못 풀어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지금 봤을 때 머리가 좋냐 나쁘냐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가르칠 때 딱 두 가지야. 시키잖아요? 해봐요. 해보는 놈이 있어요. 보면서 하고 왜 안 되지? 또 물어보고 하는 놈이 있어요. 자, 얘는 뭐 지금에 관계없이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대부분 내가 가르쳐보면 어떠냐면요. 보고 안 해요. 시도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진짜 가르쳐보면 똑같다니까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요한 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잘하겠냐 못하겠냐 두면은 못해요. 진짜라니까.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뭐 얘가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점점점 이제 어려운 걸 배우게 될 건데 근데 내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은요 큰 의미가 없는 게 수학이라는 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잖아요. 그럼 별로 원래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얘기는요 쌓아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충 외우고 넘어갔다. 해본 적이 없다. 실제적으로 이게 왜 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대부분 애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머리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 진짜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걸 좋아한다니까. 뭔가 신경 쓰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될지 고민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타는 걸 좋아해요. 그냥 즐기다가 가겠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대부분 간다니까. 그런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탈피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살 땐 즐거운데요.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자, A, B의 중점을 구하라겠어요. 이 중점이라는 얘기는요. 1대1 내분점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런 거죠. 1 더하기 1에다가 이렇게 1대1 내분점 이렇게 곱할 때도 1씩 곱하는 거죠. 뭐 1 곱하기 5 1 곱하기 마이너스 4. 결론은 이 얘기는 뭐냐? 더한 다음에 이거 남는 얘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점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이 자꾸 더하면 돼요. 5 더하기 마이너스 4라면 중점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중점 구하는 거는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된다? 2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 내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몇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거죠? 1차원. 자, 내분 공식밖에 지금 안 배웠어요. 이게 점점 배우는 게 줄거든요. 정말 미안하지만. 배우는 게 왜 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되게 뭐로 보고 있다? 점점 바보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미안한데요. 이게 준 이유는요. 정말 미안한데. 이게 참, 그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야, 이게 근데 맞는 거냐? 난 항상 이제, 내가 느끼는 세상이 발전을 하잖아. 그치? 세상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질 것 같은데, 이게 왜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뭘 것 같냐, 조윤아? 왜 반대로 갈까요? 배우는 게 점점 줄고 있어요. 근데도 힘들다고 아우성칩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대부분 애들이 머리를 쓰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머리에 쓰시면 위로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 아닌가요? 자,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는 찾아내면 2대 1로 내분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2차원이 돼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X좌표끼리 2대 1하는 점 찾고 Y좌표끼리 뭐 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야? 2대 1하는 점 찾으시면 돼요. 완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이게 다 닮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X좌표는 3하고 6을 기준으로 찾아서 X좌표 찾으시면 돼요. 공식 쓰면 2 더하기 1 M 대 2 더하기 1분의 곱하죠. 2, 6, 12. 1 곱하기 3이니까 3. 이게 X좌표입니다. Y좌표 똑같아요. 2 더하기 1을 하시고요. Y좌표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하고 이렇게 5, 2, 10 더하기 1 곱하기 마3이니까 마3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끼리 해주면 X좌표의 내분점이 나오는 거고 Y좌표는 또 Y좌표끼리 따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2번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분점이에요.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근데 3분의 15니까 뭐가 나오겠냐? 5가 되겠고요. 여기 3분의 7인가요? 이게 답입니다. 2대1로 내분하는 점. 자, A, B의 중점을 구하래. 중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3하고 1을 더하면 몇이죠? 9죠? 그럼 2분의 9예요. Y좌표 더해요. 마3하고 5 더하면 2죠. 2로 나누면 1이에요. 이게 중점입니다. 더한 다음에 2로만 나누시면 중점이에요. 1대1 내분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분점과 의분점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내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아는 거죠?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공식은 유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어려운 공식 유도가 없어요. 특히 내분점에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잘 안 되는데요? 뭐 나중에 영상 또 보세요. 영상 올라가겠죠. 영상 보고 따라하세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너무 수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남들은 첫 번째 할 수 있는데 나는 뭐 2번, 3번 걸린다. 2번, 3번 걸릴 때까지 하세요. 혼자서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수학 공부입니다. 한 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한다? 뭐 그렇게 인생 편하게 살기가 참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한 번에서 안 되고 포기하고라도 큰 지장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참 좋겠지만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다 보면 알게 돼요. 지금이야 뭐 지금이 좋은 거죠. 학창 때 가장 좋아요. 학창 때 가장 좋잖아. 너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 안 했어. 그럼 너 고2 안 되냐? 내년에 된 고2 안 돼? 다 되잖아요. 여러분들 때는 평등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공부 못하면 밥 안 준다든지 급식이 안 나와요. 뭐 그렇진 않잖아요. 급식 안 나오냐? 하위권 애들은 꼴찌는 밥 안 준다. 뭐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면 뭐 돈을 더 내야 된다든지 학교 다닐 때 뭐 에어컨을 못 쓰게 한다든지 너는 냉난방을 안 해줄 거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 그럼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고3 이제 끝나면 여러분 딱 학년도 안 남았거든요. 2년하고 한 4개월 남은 것 같은데 2년 4개월이 지나고 이제 수능이 끝나면요.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대학을 잘 갈 수도 있겠고 누군 대학을 저 멀리 갈 수도 있겠고 누구는 전문대를 갈 수도 있겠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차등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한 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 그냥 막 살아도 거의 되잖아. 같이 뭐 열심히 산 놈이나 그냥 맨날 놀았던 놈이나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고3 때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 바뀌는 거야. 완전 삶이 그냥 달라져요. 얘랑 얘의 삶이 완전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뭐가 제일 많냐? 걱정과 고민이 제일 많이 돼요. 여러분 지금 막 살고 있잖아요. 고1 때. 고3 되면요. 약간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걱정하거든. 왜냐? 내년에는 달라지니까. 이게 현실이 되니까. 이게 고1 때 막 놀고 막 살아도 거기 같이 간다니까? 내 주변 애들도 다 똑같이 간다니까? 걱정이 없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고2에서 고3 때도 걱정이 없는데 이제 고3 돼서 바뀔 때가 이제 그때 애들이 이제 되게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 재수하거나 뭐 그런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너무 늦었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막 살 거예요. 왜냐, 대부분 그랬으니까. 내가 가르쳤을 때 뭐 내 말 듣고 바뀌는 애들은요 극소수예요. 그냥 막 살고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기하죠. 거의 두 가지 단계로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애들이 막 사는 애들이요 나중에 하는 일 선택이 다 똑같아요. 근데 뭐 해도 안 돼요. 그냥 전 포기할게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미래의 진로가요 거의 없어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인 거야. 포기 제일 쉽지. 공부 좀 어려워. 때려쳐. 공부 좀 어려운데? 때려쳐. 때려치면 되게 쉽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냐면 뭔가 해야 돼. 다 걸리는 거야. 할 수가 없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공부하면 되겠지. 너는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아니, 그때 돼서 하면 되죠.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는 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다면 얘기해 주세요. 공부를 놨던 애들이 다시 공부 얘기로 접어든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포기했잖아요. 다시 시작할 엄두 자체를 못 낸다니까. 착각하지 말라니까, 뭐, 다 되게 쉽게 얘기잖아.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죠. 그게 됐었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키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왜 공부하라고 그러겠냐? 열심히 놀아. 정신 차릴 때 공부 시작하면 돼. 막 노는 거야. 그래, 막 가. 그렇게겠죠. 돈 안 들였겠죠. 여러분 학원 안 가면 나 다 잘라. 나중에 정신 차릴 때 공부 시키면 되지. 그게 됐으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안 시킨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정말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늘어지라니까요. 안 나와, 성적 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포기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나중에 내가 해야 돼. 정말 필요해. 해야 돼. 아예 못해요. 수학이 특히 심해요.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는 한 단계 심한 애들 있잖아요. 동시통역이 여러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씨, 수학 심한 게 없어요. 정말 미안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대신 생각해준다? 내 머릿속에 대신 생각해주면 그게 내가 맞는 거냐 근데? 그게 나은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맞냐? 어떻게 생각하냐? 승원아, 대신 생각해주는 사람은 뭐를 뽑으면 그 내가 맞는 거냐? 내가 아닌 거 아니야?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은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인공지능이 될 수는 없잖아. 내가 기계한테 지배받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붙잡고 늘어지세요. 자,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내분하는 점, 2대1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2대1 내분점 먼저 구해요. 당연히지만 2 더하기를 한 다음에 x좌표끼리 먼저 대각선 곱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 순서 잘 1 곱하기 4는 4. x좌표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6은 12. 1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그래서 x좌표는 뭐가 나온다? 0이 나오네요. 내분점으로. y좌표는 3분의 9니까 3이 돼요. 이게 지금 p좌표예요. 자, 그 다음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자, 2 더하기 3을 분모에 써주시고요. 대각선 곱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3 곱하기 4는 12. 자, y좌표도 똑같이 2 더하기 3 써주고 대각선으로 2 곱하기 6은 12.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q좌표는 뭐가 되냐? 5분의 몇이냐? 8? 맞아요? 5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PQ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중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요. 자, 0 더하기 5분의 8을 해요. 5분의 8이죠. 2로 나눠요. 그럼 몇입니까? 5분의 4가 되겠죠? M좌표라고 할게요. 그거를 5분의 4 더해요. 3 더하기 5분의 3 몇이야? 5분의 얘가 15가 되겠죠?
더하면 5분의 18이 될 거야. 그 다음에 2로 나눠. 2분의 곱해. 몇이 됩니까? 5분의 9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내분점 몇 번 쓰라는 얘기죠? 3번. 2대 4분 한 번 쓰고, 2대 3 4분 한 번 쓰고, 2개 1대 4분점. 자,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몇에 가까울까요? 승훈아? 거의 안 나오죠. 이런 공식만 쓰는 문제는요, 거의 출제가 되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1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 야, 이거는 공식만 해도 다 푸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공식만 외워도 풀 수 있도록 안 내요. 머리 안 쓰면 못 풀도록 내는 게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잘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쉽지만. 자,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1-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1번. 공식만 써도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1-1번. 대학생 곱하는 게 너무 어렵나요? 하지만, 문제 1-1번. A가 마이너스 2,3이고, B가 2,A가 되겠고요. 이때 3대1, A, B를 순서 잘 맞춰야 돼. 3대1로 4분. 그러면은 3 더하기 1. 3이 6 더하기 6. 공식을 그냥 쓰면 나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뭐 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때 이 공식을 썼던 이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문제 되겠냐면 이게 B 콤마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B다. 그 다음 몇이냐? 4분의 4니까 B는 몇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인 거야. 4분의 3A 더하기 3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3이다.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 아닙니까? 이거 못 풀면 뭐 또 슬퍼지겠죠? 4를 곱해요. 3A 더하기 3은 4, 3, 12가 되고 넘어가면 3A는 몇이 된다? 9. A는 몇이 된다?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공식만 쓰면 나오는 문제예요. 틀리는 순간 너무 슬퍼지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공식만 쓰는 거예요. 자, 케이스 2번으로 넘어갑시다.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참 모자르네요. 케이스 5번까지 해야 되는데. 자, 2점 A 2,5와 자, 집에 가서 다 해보세요. 증명 같은 거는. 그러면 문제가 쉬워질 겁니다. 7, 마이너스 1인데 이거를 T 대 이 A, B를 T 대 뭐로 내분한다? 1-t로 내분한다. 자, 요것도, 이게 이제, 이 점이 어디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에 있다. 그 얘기는, X좌표도 양수가 나와야 되고, Y좌표도 뭐가 나와야 되죠? 양수. 연립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공식만 쓸게.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나오냐? 하유라. T 더하기 1-T. 1이지. 또 분모 1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X좌표는 분모가 T 더하기 1-T니까 1이 됩니다. 대합은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7T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2배의 1-T.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좌표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1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렇게 준 게. 뭐, 공식 써도 똑같아요. 이렇게 대합해서 곱하면 돼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콤마 T 더하기 1-T분의 또 Y좌표 그리터예요. T 곱하기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T. 1-T랑 5를 곱합니다. 이게 지금 내분점인데 이게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는 연립부등식. X좌표랑 Y좌표가 동시에 양수가 되는 연립부등식을 찾아라. 그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분모는 다 1이니까 어땠게요? 여기 계산해보면 t 마이너스 2t니까 5t 플러스 2가 양수다. 첫 번째 계산하면 얘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5t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5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양수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5입니다. 연립부등식 찾으라는 얘기예요.
연립이 차 부등식이죠. 계산하다 보면요, 여러분 배운 거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 계산하면은 t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을 5분의 마이너스보다 크다가 되겠고, 여기 넘어가면 t는 6분의 5보다는 작다가 나오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크고 6분의 5보다는 작다가 나오면서 공통된 범위가 여기 나오면 답은 마이너스 5분의 2부터 t는 6분의 5까지. 근데 아마 음수가 된다고 했냐 안 된다고 했냐? 음수는 안 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내분해서 여기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좀 넣을게요. 여기서 이 내분점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됩니다. 내분점이 뭐 1대 마이너스 3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네도 양수 조건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t도 양수가 돼야 되고 1-t도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넣었어요. 이것도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t는 1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t의 범위는 0부터 t는 1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내분점이 둘 다 양수가 돼야 돼요. 0부터 1이 갖다 포함해요. 0부터 1을 또 거기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만족하는 찾으면 정말 여기밖에 안 나요. 정확하게. 0부터 뭐가 된다? 6분의 5까지가 진정한 답이 된다. 0부터 1까지 되는 것도 공통된 범위 찾아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얘를 놓치면 안 돼요. 얘가 은근히 놓쳐서 틀립니다. 여기까지 잘하거든요? 이걸 놓쳐요. 저게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뭐 1대 마이너스 3 이런 내분점은 없어요. 다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은근히 놓쳐가지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와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내는 거지. 앞부분에 문제 낸 다음에 이제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런 문제 내면 이거 놓쳐서 t는 있을 거 같냐 없을 거 같냐 승훈아. 무조건 있다니까. 이거 무조건 건다니까.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앞장에 하나 넣어놓고서 낚시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하나씩 걸려라. 그러면 이거 쓰고 이제 작년 전산동 분명히 있습니다. 답안지 이게 있어요. 이거 쓰고 이제 나 이제 풀었을 때 말고 생각하지. 아 맞았다. 아유 쉽네. 그래서 내가 풀었는데 나 이제 결과 봤어.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답을 부정해. 답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정확히 구했는데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답이 잘못된 것 같아. 교무실에 뛰어가려고 하는데 옆 친구 갑자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넣었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틀린 문제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당했다? 선생님한테 당했다.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2학기 중간고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가 참 많이 당해요. 생각보다. 지금은 기억했겠지만 또 시험장만 가면 왜 이런 게 저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건지. 그렇게 당해요. 아우 진짜 안타깝죠. 안타깝지 않냐? 안타깝네. 아깝죠. 몰라서 선생님이 안 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열받거든요. 뭔가 선생님한테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감도 좀 빠지고 나는 왜 당했을까 저거에. 저런 함정도 좀 피했어야 되는데 자기감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3번과 4번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페이지 3번 별표 치세요. 얘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페이지 3번. 자,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 힌트를 줄게요. 일단 A랑 B를 봤을 때 이게 2차원에다 그리면 복잡하니까 선생님 보통 1차원에 그려요. 그러니까 A좌표랑 B좌표를 그냥 1차원에다 이렇게 놓고 그려요. 그 다음에 A좌표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한번 항상. A좌표는 0, 몇인 거야? 1이야. X좌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B는 7,5니까 여기다가 잡아. 7이 더 크잖아, X좌표가. 이렇게 그려요. 그리기 편하게. 이때 잘 봐. 시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걸 잘 적혀야 돼. 2배의 AB가 뭐랑 같다? BC랑 같다고 할 때 시점은 과연 어디에 있겠냐? 잘 보세요. 이게 내분점이라고 주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 그게 여러분들이 뭐 공식을 외웠으니까 이렇게 나오길 바라겠지만, 어디 핫바지 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주지,
그냥 선생님께서 조금 제정신이 바뀐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절대 그런 문제 안 줘요. 대충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 봐봐. 이 AB 길이를 지금 주어졌죠. AB 길이가 지금. 이 주어졌는데 이거 1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B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일 때 B로부터 C가 있는데 이 거리에 몇 배만큼 더 떨어져 있어야 돼? 2배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C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리로 쭉 가서 이거에 2배가 하는데 C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일단 C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만 있을 수 있냐?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죠. C가. 왜냐면 이게 1이라고 봤을 때 이 B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BC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 2가 되는 게 여기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그려봐요. 이게 안 그렸는데 C가 여기다가 보이면요 천재예요. 그 정도의 머리면 내가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 수학하는데 내가 그 정도 이게 지금 머릿속에 다 그려져서 돌아다니고 있다. 걱정도 안 해요. 그런 애였으면 여기 와서 배울 리가 없어요. 그 정도의 머리가 좋은 놈이었으면. 자, 그러면 이 C가 여기 있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이제 외분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다 외분점 아닙니까? 그치? 이걸 외분점으로 보통 푸는데 내분점으로도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분점으로 풀려 그러면 첫 번째 잘 보세요. 이게 1대 2니까 이 좌표를 내가 내분점 풀고 싶으면 이 좌표를 A, B로 나눠요. 이 C좌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A랑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몇 대 몇 내분점이 되는 거냐? 동현아. A랑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멍 때리지 말고 A랑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B점은 몇 대 몇 점이 되냐고. 공식에 쓰려면 무슨 몇 대 몇 내분인지 뭐 외분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A, C를 기준으로 몇 대 몇 내분이야? 확실해? A, B를 기준으로 2대1 확실합니까? A, B를 기준. A, C를 기준으로. A, C를 기준으로 A, B는 몇 대 몇 내분점입니까? 1대2요. A랑 C니까 A로부터 거리가 몇이냐, C로부터의 거리가 몇인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1대 2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외분 공식이 올라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분 공식을 알아. 그러면 A, B를 기준으로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외분점은. 자, 그럼 외분점 한번 해볼게. A, B를 기준으로 얘는 몇 대 몇 외분점인지 난 알 수 있다. 아는 사람. A, B를 기준으로는요, 다 뭐를 보는 거냐면, A로부터 거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몇인 거죠? A로부터의 거리가? 3. B로부터 거리 몇인 거죠? 3대2 외분점이 되는 거죠. 내가 외분 공식을 알면, A, B를 알 때 이 시점은 3대2 외분점이야. 자, 이걸 그림 그려놓고서 여기서 내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이제 가르치잖아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대충 해요. 그러니까, 내분인데 대충 가운데 있으면 내분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슬픈 이야기지만 뭘 해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시키면. 왜냐? 애매하게 하는 거야. 얘도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한다? 애매하게 해요.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해봤냐? 아니요. 될 것 같냐? 모르죠.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너가 어떤 사람 고용했어? 근데 일을 해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너 어떻게 그 사람에서 고용할 의지가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그거 못 잘하겠죠. 잘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컸을 때 잘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컸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잘 보라니까 그때도 졸면서 대충 하고 살면요 당연하겠지만 지금은 안 잘려요. 왜냐? 여러분 지금 돈 내고 다니고 있잖아요. 안 잘리는데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내면요 계속 다닐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나중에는 돈을 어떻게 하고 하겠죠? 돈을 내고 일해야 돼요? 돈을 받고 일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돈 안 벌 생각이에요? 집에 부자예요? 갑부예요? 안 벌어도 돼요? 그럼 제대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면 돈 줄 것 같아요? 자산사업가에서? 우리 사장님은요, 너무 인심이 좋아가지고요. 내가 맨날 와가지고 놀고 있어도 돈을 줘요. 너무 좋겠죠. 그런 인생에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까요? 어때 하루에 있을 것 같냐? 그런 사장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 하나 볼 때도요. 나중에 이거를 잘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대충대충 안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공부에 인생이 다이었다고 안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는요. 선생님 주변에 쭉 스펙트럼을 딱 보잖아요. 공부 잘했던 놈들이 거의 다 잘 살아요. 확률적으로 거의 한 99.9%예요. 1% 아닐 수 있어요. 자, 그 1%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놀라운 또 희망회를 돌릴 수 있긴 하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슬프지만.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닌 거야.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게 미안한데 기회가 너무 줄어들어요. 좋은 일자리에 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안 좋은 데만 남아요. 그래도 지금은 다행인 게 여러분한테 마지막 수단 있잖아요. 배달이 있잖아. 아닌가요? 배달이 있잖아요. 이 여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있죠? 택배 배달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미안한데 이것도 잘못하면요. 드론하고 로봇한테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마저도 사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의 그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래도 우리의 보루가 이제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정말 슬퍼지겠죠? 너무 슬픈 일 아닐까요? 안 사라지길 바랍니다. 안 사라져야 될 텐데 잘 보시고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요거를 그램을 그려가지고 이 C가 여기 있을 쓰고 여기 있다고 구한 다음에 써야 돼. 내분 공식만 배우면 얘를 내분으로 풀어내니까 이 C좌표를 A, B라고 놓고 내분으로 풀어야 돼. 근데 외분 공식까지 알면은 곧바로 외분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풀었을 거 아니야? 외분 공식 안 알려줬잖아. 그럼 뭐로 풀었을 것 같아? 내분으로 풀었겠죠. 그래서 이 좌표를 뭐라고 놓는다? A, B라고 놓는 거야. 이때 봐봐. 두 개가 나오잖아. 이쪽일까 이쪽일지 따지는 건데 내가 아까 어떤 좌표를 기준으로 줄을 세웠냐면 무슨 좌표를 기준으로 줄을 세웠죠? X좌표. 0하고 7이잖아. 근데 여기서 X좌표 조건이 주거든요? X좌표 뭐야? 무슨 수야 지금? 문제에서. 무슨 수야? 양수죠. 여기라는 얘기야.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니까. 얘 거라는 얘기 아니야. X좌표가 양수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분점만 쓴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A좌표 0,1과 C좌표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B다? 1대 2로 내분하는 점. 1대2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거야. 그게 바로 B다라고 해서 A, B좌표를 구하는 거지. 외분 공식을 안 배우면 이렇게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2에다가 또 이렇게 곱하죠. 1 곱하기 A, 2 곱하기 0, 끝. 1 더하기 2에다가 1 곱하기 B,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게 몇 콤마 몇이다? 이게 7,5다라고 해서 A, B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뭐 외워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공식만 외워가지고. 그런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내지는 않는다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3분의 A가 7인 거야.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다 그래프 그려보고 왜 그런지 다 살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틀리죠. 자, B 플러스 2가 5니까 B 플러스 2는 3호 15가 되겠고 B는 몇이 된다? 13이 된다. A, B가 이렇게 21, 1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C좌표가 뭐냐? 이 좌표가 21, 13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필수 예제 3번 같은 문제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죠. 공식만 외워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거야. 내분과 외분에 관련된 정확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제들이. 근데 이게 뭐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다? 기본 문제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머리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대충 넘기게 안 시킨다.
자, 필수 4번까지만 풀고 일단 오늘은 필강은 종료를 할게요. 진도를 너무 못 나가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어서. 자, 평행 다변형이 나오는데 이 평행 다변형에서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 평행 다변형에 약간 성질이 있어요. 이 평행 다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배우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일단 평행 다변형이 뭔지 난 안다. 난 평사 아니야? 뭐냐? 평행 다변형. 뭐라 해야 되지? 두 선분이 평행하는 게 두 쌍인 거예요. 이름에 있어요. 평행 다변형. 평행하다. 내변이. 그래서 각각의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평행 다변형이 됩니다. 이게 평행 다변형의 정의예요. 이름 안에 대부분 다 정의가 있어. 이등변 삼각형도 딱 들어보면 알겠죠? 정의가 뭘 것 같아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게 정의예요. 그럼 이 정의로부터 성질들이 나와요. 정확히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부르기로, 이런 것들을, 이런 다각형을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이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 다변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다각형을 평행 다변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했을 때 평행 다변형을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근데 이렇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합동으로 다 증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대각, 두 쌍의 대각이 또 같아져요. 그 대각선이 각각 서로 2등분 돼요. 이런 게 합동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이걸 언제 배우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이게 성질이에요. 이게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 내분점에서는 어떤 조건을 쓸 거냐? 이 두 쌍의 대변이 같아진다는 걸 쓸 거야. 그게 뭔 소리냐? A와 C의 중점과 이거 뭐라고 할게요? B와 D의 중점이 서로 같다는 거야. 내분점으로 보자면. 왜냐면 두 쌍의 대변이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2등분 되기 때문에 A랑 C의 중점이 여기에요. 또 B하고 D의 중점도 여기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분점을 활용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삼각형이면? 무슨 삼각형이면? 평행 다변형이에요. 그게 이 얘기죠, 결론은. AC의 중점 좌표와 BD의 중점 좌표는 같다, 안 같다? 같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평행 다변형 성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AC의 중점을 구해요. 선분 AC의 중점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더한 다음에 2로 나오면 되니까 A 빼기 2를 2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얘 둘이 더해요. B 더하기 3을 2로 나누면 돼요. 이게 AC의 중점이에요. 마찬가지로 BD의 중점도 구할 수 있겠죠. 더한 다음에 2로만 나누면 됩니다. 더해요. 4하고 1을 더하면 5죠. 2분의 5가 됩니다. 더하면 2분의 7입니다. 이게 같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뭐를 찾을 수 있다? 평행사변형이라는 이 D좌표, A C좌표를 몰랐는데 이 C좌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원리를 이용해. 이것보다 더 간단한 원리가 없어요. 이게 제일 쉽게 평사 중에서 세 점의 좌표를 알았어. 나머지 좌표를 이걸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플한 거죠. 그럼 얘가 A-C가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죠. 분자가 같아야 되니까. A는 몇이 된다? 7. B 플러스 하면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겠죠. B는 몇이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C좌표가 7,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고 답은 1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필수 4번까지 여러분들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분이 뭐냐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수학은 못 맞춰요. 두 점이 있어. 기준점이 있어. 순서도 정확히 지켜야 돼. A점과 B점이 있었을 때 이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의 B가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내분점이 되는 겁니다. 순서가 정확히 지켜야 돼. A와 B를 기준으로 두 점이 항상 있어. 이 두 점으로부터 몇 대 몇이 되는 점이냐? 이게 2대 1이었어. 그럼 이건 2대 1 내분점이야. 이게 3대 2의 길이에 비해서 3대 2 내분점이야.
이 내분점에 대한 정확한 기준, 두 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이 두 점으로부터의 정확한 순서대로 비를 구한 게 내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두 점 좌표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만드는 문제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했는지를 직접 해보는 거죠. 직접 유도하면요, 어떤 건지 까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시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접 해봤던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봤더니만 뭐 중점 구할 때도 쓰고, 이 평행사변형에서 나머지 한 변의 좌표를 구할 때도 쓸 수 있겠고, 여러 군데다가 이 내분점 공식들이 쓰여진다, 안 쓰여진다? 쓰여진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필수 예제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종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다 뭐를 그리는 게 가장 기본이다? 뭐를 그려야 된다? 그림.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얘는 어차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 없이 푼다는 건요, 다 외워서 푸는 애들이에요. 절대로 망해요. 끝은 망함이에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이 그림 그리는 연습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요, 어차피 여기 배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뒤로 가는데 계속 배울 때 나 혼자 그냥 외치는 거야. 그냥 혼자 하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